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제가 이제 실기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문제풀이를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 16년까지 올라가 있을 거고요. 이제 이후에 업데이트되는 건 17년도 거 아마 기계기사가 업데이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 자체가 17년도 이제 문제를 풀 시점이라 제가 업데이트를 하게 됐고요. 17년 문제 똑같이 앞에서처럼 기사랑 산업기사 마찬가지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 관연도 문제풀이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법 개정이 예정된 게 있어서 화재 안전 기준이 이제 바뀔 겁니다. 뭐 하로게노화물 소화 설비라는 게 이제 할론 소화 설비로 바뀔 거고, 우리가 원래 청정 소화 설비가 있었잖아요. 근데 청정 소화 설비가 있었는데 그 청정 소화 설비가 하로게노화물 및 뭐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게 그 소방 법규 쪽에서는 개정이 됐는데 아직 안전 기준, 즉 시행 규칙 쪽이죠. 우리 법보다 아래에 있는 화재 안전 기준 쪽에는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바뀌면 나중에 제가 책에다가 여러분들 명시를 해두거나 할 테니까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발표된 게 이제 2019년, 2018년, 뭐 2019년, 2019년부터는 시험이 30분이 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금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아마 2시간 반 정도로 하시겠지만 이제 나중에는 3시간으로 아마 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공단 쪽에서 뭐 난이도 조절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느낌이 난이도 조절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워낙 시험 시간이 모자라다, 특히 기계실기 시험이 너무 모자라다라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조정을 한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뭐 게시판이나 이런 데다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릴게요. 자, 17년도 관연도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17년 1회차죠. 4월 16일 기사 문제 가보면 뭐 교육연구시설이란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중복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복 문제는 제가 다 넘어갈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문제 2번 한번 보시죠. 뭐 버터플라이 밸브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2가지만 쓰시오. 근데 흡입관입니다. 흡입관. 그러니까 1차 측 배관인 거죠. 1차 측. 그러니까 1차 측 배관에 내가 버터플라이 밸브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쓰시오. 뭐 제가 보기엔 핵심 내용 자체가 이런 거죠. 공동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격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버터플라이 밸브라는 건 말씀드렸지만 1차 측에 만약 여기에 이렇게 개폐 밸브가 이렇게 설치가 된다면 여기 버터플라이 밸브가 달린다고요. 여러분들 만일 예를 들어 그럼 버터플라이 밸브 같은 경우는 이 안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단면을 조금 보면 여기에 디스크가 남아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픈이 되더라도 얘가 이렇게 만일 이게 클로즈가 된 상태라면 이 디스크가 여러분들 이렇게 평면상으로 이렇게 막고 있는 상태고, 만일 이게 오픈이 되다고 한들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디스크가 물이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중간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 수격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또는 뭐 공동현상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럼 내가 1차 측 개폐 밸브에는 뭐를 사용을 해야 되냐? 우리는 보통 OSN Y 밸브란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소방 쪽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 밸브 있죠? 개폐 밸브? 걔 이름이 OSN Y 밸브입니다. 이런 거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2가지 쓰라고 하면 간단하게 공동현상 발생, 수격작용 발생 또는 흡입 측 손실이 너무 커져서 뭐 이런 것도 답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뭐 배관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지금 문제에 가보니까 뭐 그리드 방식과 루프 방식의 대표적인 그림을 그리시오라고 했는데 복잡하게 그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리드 방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뭐가 달려 있는 거냐면 헤드가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헤드가. 루프 방식도 똑같습니다. 그리드 방식과 똑같은데 얘 2개의 차이점은, 그리드 방식 같은 경우는 이 가지 배관과 교차 배관들이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 배관과 가지 배관도 여러분들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루프 배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가지 배관 중간이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만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 그리시면 돼. 자, 근데 우리가 원래 보통 얘기하는 헤드 방식은 원래 이거죠. 얘가 무슨 방식입니까, 여러분들? 가지 배관 방식이죠. 그러니까 가지 배관 방식의 단점은 뭐냐면 여기가 끊기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다 죽어버린다라는 거죠. 물이 안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얘네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요게 만약 끊기더라도, 얘가 만약 끊기더라도 물은 이쪽으로도 돌아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두 방향에 대한 그죠? 하나가 끊기더라도 다른 하나에 뭔가 대안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얘는 대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끊기면 끝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리드 방식과 루프 방식의 대표적인 그림을 그려라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4점 뭐 이런 식으로 줬습니다. 자, 그리고 4번 한번 보시죠. 4번 같은 경우도 앞에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는데 4번은 무슨 문제죠, 여러분들? 딱 보니까 헤드 문제네. 근데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문제인데 정말 어렵지 않은 게 그림을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여기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지금 이렇게 헤드가 5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문제 자체에서 0.1 메가파스칼에 뭐를 줬냐면 방사 압력을 줬습니다. 즉 여기가 0.1 메가파스칼이라는 거예요. 압력이 0.1 메가파스칼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 있냐면 각 구간마다 손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서의 여기까지 델타 P. 얘가 0.01 그죠? 맞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0.01, 0.01, 0.01 이런 식으로. 그래서 헤드가 총 5개가 달려있죠. 그래서 여기 사이에 압력 손실을 0.01씩 다 줬고요. 그리고 여기 직관부로 갔을 때 여기 내려가면 A, B 되어 있고요. BA군요. 반대로 됐네. 여러분 거기 책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내려가서 여기가 B다, 여기가 A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압력 손실이 뭐 0.04 메가파스칼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0.04 메가파스칼이다. 그럼 지금 각각에 대한 구간에 대한 마찰 손실 압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A점에서 필요 최소 압력 같은 경우는 0.1 더하기 0.01 더하기 0.01, 0.01, 0.01, 0.04 이런 식으로 누적을 해가면서 우리가 마찰 손실 압력을 구할 수 있을 거고 마찰 손실 압력은 필요 최소 압력 1번에서 물어보는 헤드 방사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적으로 마찰 손실 압력과 방사 압력을 누적을 시키면서 우리가 방사량이라는 걸 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사 문제들이 앞에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따로 넣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뭐 저장 용기 해가지고 5병, 2병에서 그냥 그림 나와 있는 거. 요것도 앞에 똑같이 있는 문제니까 따로 제가 넣진 않았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냥 중복 문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문제 6번. 다음 혼합물의 연소 상한계와 하한계 그리고 연소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오. 10점. 이런 걸 왜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그냥 의견에서는. 왜냐하면 뭐 낼 수는 있지만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르샤틀리에 공식이라고 해서 원론 쪽에 나오는 거거든요. 필기 때. 근데 이게 제가 이게 나왔을 때 왜 이런 문제가 나왔지라고 해서 예전 문제를 보니까 한 10년 전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문제를 다시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그때 나왔던 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가 필기 시험 보고 나서 몇 달 뒤에요? 한 달 뒤죠. 100% 다 까먹습니다. 내가 필기 때 원론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암기를 하셨더라도 맞잖아, 여러분들. 다 까먹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 식을 다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공식 이름이 뭐라고요? 르샤틀리에. 봐봐. 발음도 잘 안 되잖아. 르샤틀리에 공식입니다. 자, 얘는 뭐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가스의 연소 상한계라던가 또는 하한계 요거를 여러분들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공식을 한번 적어 볼까요? 100에 여기 잘 보세요. 100에 밑에는 상한계나 또는 하한계 값이 들어옵니다. 즉 문제에서 UFL이나 LFL이라고 되어 있는 얘가 하한계, 얘는 상한계.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왼쪽으로 와보면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L1분의 V1, L2분의 V2, L3분의 V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가스별로 요걸 다 넣어주게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계나 또는 뭐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한계를 똑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L이라고 되어 있으면 하한계가 될 거고 U라고 되어 있으면 상한계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 100%, 100이라고 나와 있는 얘는 혼합가스의 조성 농도입니다. 자, 그럼 저는 일단은 상한계와 하한계를 먼저 구해볼게요.
그럼 상한계와 하한계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상한계를 한번 구해볼게요. 상한계. 그럼 UFL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가스별로.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걔가 총 조성가스의 합이 조성 농도가 100%라고 나와 있지만 얘는 지금 70이란 공기는 하한계와 상한계 값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얘는 연소가스가 아니라는 거야. 연소가스가 아니라 얘가 혼합이 돼 있다고 한들 여기에서 연소가 날 위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는 상한계가 4에서 75니까 4%에서 75% 사이에서 뭐가 일어난다라는 거냐면 뭐 연소가 일어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 근데 얘는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혼합가스 조성 농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올 때 100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몇을 가지고 와요? 이 문제는 30을 가지고 와야 돼. 30, 70을 제외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30이 되겠죠. 자, 상한계부터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 자체에서 상한계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를 구하는 거죠, 지금? UFL을 구하는 거죠, UFL? 얘는 여기 상한계나 하한계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가스에 이제 상한계를 넣어줍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가보면 요 V1 있죠? 자, 얘가 가스의 조성 농도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먼저 수소가스에 만일 공식을 먼저 세운다라고 하면은 요 밑에 여기 상한계를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를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상한계를 넣어줘야겠죠? 그럼 75분의 5. 그러니까 이 가스가 무슨 가스에 여러분들 L분의 V를 구하는 거냐면 지금 수소가스의 L분의 V를 구하는 겁니다. 플러스 쭉 쓰는 거죠, 그냥. 그죠? 그리고 나서 9.5인가요? 그죠? 9.5분의 5 플러스 뭐 쭉 씁니다. 8.4분의 5 플러스 그죠? 어렵지 않죠? 12.4분의 5.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 그러므로 UFL은 상한계는 계산기를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면 얘가 대략적으로 13.29%란 조성비가 나옵니다. 혼합가스에. 그러니까 얘는 혼합가스의 조성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조성비 중에 상한값, 즉 상한계가 되는 거죠. 상한계. 그럼 똑같이 여러분들 뭐 구해주면 돼? 여기서 하한계 구해주시면 되겠죠. 하한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여기는 30이고요. 밑에가 뭐가 되는 겁니까? UFL 아니고 이번에는 LFL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예분의 예,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4분의 5 이렇게 가는 거죠. 4분의 5, 5분의 10 맞습니까? 5분의 10, 2.1분의 5 이런 식으로. 표에서 그냥 가지고 오는 거니까 여러분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2.1분의 5, 뭐 1.8분의 5 플러스 3분의 5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LFL은 몇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게 2.98. 자, 지금 상한계와 하한계가 나왔습니다. 하한계와 상한계가 나왔어요. 자, 그럼 얘 농도, 얘 혼합가스의 조성 농도는 하한계가 2.98, 얘가 13.29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 혼합가스는 이 정도의 조성비일 때 이제 폭발을 일으킨다라 또는 연소가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걸 합쳐보니까 조성 농도가 몇 프로예요, 여러분들? 30%죠? 두 개를 비교해봤을 때 이 혼합가스의 농도는 30%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연소는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연소가 불가능하다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시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원론 시간에 예전에 했던 건데 뭐 하나 그냥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보실 수 있으니까 답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나오면 똑같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은 좀 바뀔 수 있겠죠. 조성 농도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바뀔 수 있겠지만 나머지 푸는 방식, 메인 방식은 비슷하다. 그래서 책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는 뭐 너무 쉽죠. 얘는 뭡니까? 우리 그냥 틈새 면적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틈새 면적. 그래서 A1과 A2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A1과 A2, 그러니까 A1과 A2라는 건 얘의 틈새 면적 하나는, 얘의 틈새 면적 하나는, 얘 틈새 면적이죠, 요거 하나의 틈새 면적, 그리고 얘의 틈새 면적이 있으면 우리는 지금 이게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직렬이죠. 그럼 직렬로 연결됐을 때 공식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총 틈새 면적 AT를 구해놓고 우리는 요 공식에다 넣어주는 거죠. 0.827
누설량을 구하기 위해선 AT의 루트 P.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온다? 누설량이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아까 이게 7번이네요. 이제 8번 문제. 8번 문제. 자, 얘는 소화기죠, 그냥. 소화기는 뭐 너무 쉬우니까. 지금 용도가 어딥니까? 바닥 면적이 3,000일 때 분말 소화기 A급 화재 안전 기준으로 3단위의 소화기를 냈는데 판매 장소에 필요한 분말 소화기의 개수는 최소 몇 개인가? 자, 지금 판매 시설입니다. 판매 시설. 그럼 판매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표에 의해서 지준 면적을 몇으로 잡냐면 100으로 잡죠. 100. 그러니까 100으로 잡죠. 그래서 우리 표 여러분들 외웠던 거 있잖아요. 위락시설은 30, 공직관문의장은 50, 그리고 그 나머지 100이라 그랬죠. 그럼 그 100으로 나눠줬을 때 얘가 30단위가 나와요. 근데 지금 뭐를 물어봤습니까? 분말 소화기 개수를 물어봤죠. 그럼 이 30단위를 이 3단위로 나눠줘서 몇 개가 나와요? 10개가 나오는 이런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제가 얘를 따로 말씀드리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얘는 제연 설비에 대한 건데 뭐 이것도 어렵지 않죠. 배연기의 풍량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배연기 풍량 Q가 나와 있는 거죠. Q. CMH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단위로 시간당을 얘기하는 거죠. 자, 배연 덕트 총 길이는 120m고 1m당 0.2mm 아쿠아에 뭐 손실을 갖는다. 즉 배연 덕트 전체의 저항은 120에다가 1m당 0.2라고 했으니까 0.2mm 아쿠아에 1m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당연히 120m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워지면서 전체적인 배관에 뭐가 나오냐면 손실이 나온다는 거죠. 손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이게 몇이 나옵니까? 뭐 24mm 아쿠아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손실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요게 나왔고, 세 번째 가면 저항값이 또 나와 있어요. 배기 그릴 저항 나와 있고요. 과한 부속품의 저항은 덕트 저항의 40%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저기 나와 있던 과한 부속품의 저항 같은 경우는 요 24를 몇을 곱해주는 거야? 여러분들 40%니까 0.4를 곱해줘서 여러분들이 조금 계산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먼저 얘를 물어봤습니다. 소요 전압 PT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PT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를 통해서 얘가 뭘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덕트 손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요 2번에 나와 있는, 자, 얘는 배출구 저항, 그죠? 얘는 뭡니까? 그릴 저항. 그리고 마지막에 얘가 뭐예요? 부속품 저항.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얘를 가지고 이제 얘의 40%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더해보니까 얘가 45.6이 나온다는 거예요. 45.6. 네, 쉽죠? 네, PT가 나왔죠. 자, 이랬을 때 이제 배출기의 이론 소요 동력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소요 동력 구하는 공식 PT에 Q에, 그죠? 요거죠? 그럼 PT 위에서 나온 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45.6. Q 아까 나와 있었잖아요. 풍량 Q값 나와 있었는데 얘가 세크당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5만이 들어갔는데 세크로 바꾸기 위해서 3,600으로 나눠준 거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에서 지금 문제에 효율이 나와 있고 여유율이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효율과 여유율을 곱해주면 13.66이란 송풍기의 동력이 나온다. 자, 그리고 10번. 그 다음 문제. 자, 이거 포입니다. 포. 뭐 포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많이 풀어봤죠. 앞에서 많이 풀어봤죠. 자, 지금 경유를 저장하는 40m인 플로팅 루프 탱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뭐가 달려있을까요? 굽돌이판이 달려있겠네. 그럼 이 굽돌이판이 달려있기 때문에 굽돌이판에 어떤 이거죠, 이거.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굽돌이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굽돌이판이 있으면 여기에 틀림없이 길을 줬을 거야. 그죠? 2.5m라고 줬네. 그럼 여기가 2.5, 2.5고 얘가 지금 직경이 몇 미터입니까? 그러면 40m죠. 요만큼이. 2.5, 2.5니까 여기가 그럼 몇 미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35m가 되는 거예요. 35m.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35m. 자,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얘를 가지고 이제 뭘 구해주는 겁니까? 수용액량이라던가. 수용액량 구할 수 있겠죠? 수용액량. 얘는 몇 프로? 100%의 여러분들 양을 구하는 거고. 수원량은 아까 약재량이 3%라 그랬죠? 97%. 원액량은 당연히 3%.
그래서 수용액량에다가 0.97 곱하고 수용액량에다가 0.03을 곱해서 여러분들이 수용액량도 구할 수 있고 수원량, 원액량까지 다 구할 수 있을 겁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분당 토출량을 구하라 그랬죠? 뭐 분당 토출량 같은 경우는 시간만 빼주면 되는 거니까 수용액량에서 시간만 빼주면 분당 토출량이 나오는 거죠. 다 보조포 소화전은 없다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없다고 여러분들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요걸 구하고 3번 전동기 충력 PkW는 감마 QH의 102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면 되는 문제니까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의 송수구 설치 기준에 관한 다음 괄호안을 완성하시오 그랬어요. 1번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자 연결 송수관에 우리 송수구죠. 송수구 설치 높이가 몇 미터죠?